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규 분포를 복습을 좀 해보면 일단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란 무엇이냐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인데 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봤을 때 그 그래프의 모양이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요렇게 가운데 평균 지점이 제일 높고 양쪽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 그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근데 유나야 왜 정규 분포가 중요하다 그랬지? 왜 중요하다 그랬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왜 배울까? 왜 배울까? 계산도 못하는 이 복잡한 식인데 이거 왜 배울까 이거?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 정규분포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수호야 이렇게 전체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전체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수호야 이 넓이가 수호야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지? 1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치?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자 그리고 전체 넓이가 1인데 이게 가운데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내가 만약에 딱 잘라가지고 민재야 이쪽 편의 넓이만 구하면 이쪽 편의 넓이는 얼마다? 그죠? 2분의 1, 0.5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확률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복잡한 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무슨 사다리꼴도 아니고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어서 항상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규분포가 아닌 정규분포 중에서 가장 쉬운 정규분포인 자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는 이름이 뭐더라? 그지? 앞에다 표준을 붙여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렀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모든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그냥 정규분포는 넓이를 못 구한다 그랬잖아.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뭐가 이미 나와 있어? 이미 그 넓이를 다 계산해가지고 뭘로 만들어놨어? 표로 딱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에서 자 만약에 x가 a부터 b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정규분포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런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자 이것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구하는데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x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랬죠? z라는 변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얘를 가운데 있던 x부터 z로 딱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있던 요 a라는 경계선과 b라는 경계선을 다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좋은 일 있어? 표준 정규분포의 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표준화를 한다라고 불렀고요.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표준화 공식 민재야 뭐였지? 예. 알파가 아니고요. 이것은 알파가 아닙니다. 뭘까 이거는? A역. 아유. 시그마분의 M이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공식이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이었어.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이 a라는 값이나 b라는 값을 다 표준화를 시켜서 여기다 써주면
그게 바로 얘랑 같은 확률을 갖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A를 표준화시킨 거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민재야? 시그마 분의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그 숫자가 X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A 빼기 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쪽 편은 뭐라고 써야 돼? 시그마 분의 B 빼기 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그쵸?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저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곧 내가 원하는 확률이다 라고 했었죠. 그쵸? 이게 정규분포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표에 나와 있는 값에다가 뭐 0.5를 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0.5에서 빼기도 하고 뭐 두 개의 값을 더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뭐 더할지 뺄지 뭐 0.5를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였죠. 그런 연습을 목요일날 했었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정규분포였고 혹시 여러분 그 171쪽까지 숙제하다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었나요? 몇 쪽이죠? 170쪽에 220번? 자 170쪽에 220번 한번 볼게요. 자 170쪽에 220번은 x가 정규분포 m, 10제곱을 따릅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45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거를 구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다 표준화를 시켜야 돼. 그치? 그러면 지호야 표준화를 시킨다는 느낌으로 x를 일단 뭘로 바꾸자? 표준화 시킨다라는 t를 내자. z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이 45라는 숫자를 표준화 시킨 것을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화 시키는 공식이 아까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였잖아. 그치? 그럼 지금 상황에 맞게 쓴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시그마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x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럼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야? 요거 10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45가 들어가야 되겠죠? 45 그 다음에 뒤에 빼기 m 그치? 자 요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쓰기 편하게 요 값을 k라고 해볼게요. 요 값을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요렇게 요게 이제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면 평균이 0이니까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도 z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야. 그럼 여기서 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는데 그 확률이 0.1587이 나와야 돼요. 그쵸? 이걸 지금 우리 k라고 했으니까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그게 0.1587이 나와야 돼 라고 문제에서 말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이 K라는 값이 만약에 뭐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여기서부터 이쪽을 쭉이잖아. 그럼 이 0.1587보다는 훨씬 넓이가 어떻겠어? K가 여기 있으면 훨씬 크겠죠? 이거 절반만 해도 0.5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이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1587이라는 확률이 나오려면 적어도 K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쯤 이렇게 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K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넓이니까 너무 넓어. 그럼 얘를 이쪽으로 쭉쭉쭉쭉 당겨가지고 이 라인보다 더 작을 확률이 0.1587이 되도록 한 여기까지 당겨버리는 거야. 여기에 K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의 넓이가 0.1587이 되는 것이 약간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죠. 그쵸? 0.1587.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0.1587이면 자동으로 여기 넓이는 수호야 몇이 될까 이거? 그치? 이게 0.1587이면은 0.5에서 얘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넓이가 자동으로 0.3413이 될 거고, 그러면 0.3413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만드는 경계선이 바로 여기서 찾아지는 거죠.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야. 그렇다고 민재야, 여기 K가 1일까? 여기가 1인 게 말이 될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 이쪽에 있어서요. 그렇죠. 가운데가 0인데 여기가 K가 1인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K는 얼마라고 보는 게 맞겠어? 마이너스 1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좌우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0.3413이 되게 만드는 그 K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동그라미 친 요 분수가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45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45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기고 넘기면 m 값은 55가 되겠네요. 그쵸? 맞죠?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71쪽에 223번. 자, 171쪽에 223번 볼게요. 민식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n 30,5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럼 x는 이제 민식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런 확률 변수죠. 근데 등교 시각 38분 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민식이가 지각을 한대요. 그럼 준호야, 지각을 하려면 이 걸린 시간이 38분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그치? 38분보다 걸린 시간이 더 크면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할 확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p x가 38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등호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등호를 넣었다 안 넣었다는 그냥 그 라인, 그 선을 넣느냐 안 넣느냐인데, 선은 넓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있고 없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38보다 큰 확률을 구할 건데, 역시 요게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걸 뭐 해줘야 될까?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지. 표준화. 얘를 표준화 시키자. 그러면 x를 뭘로 바꾸고 z로 바꿔주고, 요쪽에 이제 요 자리에 뭐라고 쓰면 될까? 5분의 그치? 표준화 시키고 싶은 숫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거 빼기 평균, 요렇게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5분의 8이니까 1.6이네. 그치? 1.6. 그러면 p z가 1.6보다 큰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놓고, 여기가 0, 여기가 z. 그러면 1.6이면은 0보다 어느 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1.6을 찍을게요. 그럼 1.6보다 큰 확률이니까 여기 넓이가 궁금한 거네. 그치?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우리는 0부터 1.6까지의 넓이를 알죠. 여기 나와 있죠. 0부터 1.6까지. 그치? 그래서 요쪽의 넓이가 얼마니까? 0.4452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지. 0.5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죠? 0.5에서 얘를 빼버리면 얼마일까? 0.5548 아니죠. 0.0548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민식이가 지각할 확률은
0548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민정이 괜찮니? 할만해? 그쵸?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또 숙제하는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잠시만요. 노크하는 소리 들었니? 노크를 소심하게 해가지고 잠깐만 도장만 찍어주고 시다. 자, 더 질문 없으면은 이제 우리 172쪽으로 가볼게요. 오늘도 정규분포 얘기를 하는데 172쪽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은요. 우리한테 딱 와닿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커트라인 찾는 유형입니다. 커트라인.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320명을 뽑는 입사시험에 2,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2,000명. 그러면 2,000명 중에 320명 뽑는 거니까 이거 합격할 확률이 얼마라고 볼 수 있니? 2,000명 뽑는데 2,000명 지원했는데 320명 뽑아. 몇이죠? 16%죠? 맞죠? 2,000명 중에 320명 합격하는 거니까 합격할 확률 이걸 그냥 합격률이라고 할게요. 합격할 확률이 2,000명 중에 320명 합격이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200분의 32, 100분의 16, 0.16이 합격률이에요. 그죠? 퍼센트로는 16%고 그냥 소수로는 0.16이야. 그런데 이 시험에 지원한 사람들의 점수가요.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450,75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요 x는 이 시험에 지원한 응시자의 점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입니다. x가. 자, 그럼 이거 역시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정규분포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평균이 450이라 그랬죠. 450이 평균이고 이 사람들의 점수가 이제 이렇게 분포되는 거야. 450점 근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거고 일로 갈수록 소야 점수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는 거고 일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들 중에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당연히 점수가 어떤 사람들이야?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합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쪽에서 0.16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합격이란 말이죠. 그럼 이 높은 쪽에서 내가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끊었어. 여기 점수를 K라고 해볼게요. K. K에서 끊었을 때 K보다 높은 영역,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요게 0.16이 되게 하는 그 K가 바로 이 시험에 뭐가 되는 거야? 합격 커트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되나요? K보다 넘어가는 넓이가 0.16이면
K라는 점수를 넘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K가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저렇게 되는 저 K가 몇 점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P X가 K보다 클 확률이 0.16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X가 K보다 클 확률이 0.16이야. 자, 그러면 정규 분포는 다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표준화를 시킨다면 X 자리에다가 표준화시켰다라는 뜻으로 Z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병준아, 요 K를 표준화시킨 것을 여기다 쓰면 되잖아.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그렇지, 시그마 75분의 그쵸, K-450, 그치? 요렇게 했을 때 그게 0.16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나야,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했잖아. 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럼 여기다가 또 얘를 하나 더 갖다 놓고, 요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이제 Z겠지. 그럼 유나가 생각할 때 이 분수 있잖아. 이 분수가 0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0보다 오른쪽에 있을까요? 그치? 이 분수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이거보다 클 확률은 엄청 커지겠죠. 최소 0.5를 넘어가겠죠. 그쵸? 근데 0.16이라는 넓이밖에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수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그림과 비슷한 위치에 오는 게 말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자, 여기쯤에 요렇게 요 분수의 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 0.16이 돼야 되는 상황.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쪽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상황? 여기는 얼마 된다? 0.34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넓이가 0.34가 되게 만드는 그 경계선을 얼마라고 말해줬어? 1이라고 말해줬잖아.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입니다. 그랬으니까 요 지점이 그러면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분수 75분의 K-450 이 분수의 값이 곧 1이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끝났지? 이 분수가 1이랑 같은 거니까 75분의 K-450 얘가 1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75 곱해주고 450 넘기면 K는 몇일까요? 5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의 커트라인은 525점이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비슷한 유형 225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225번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히면은요, 힌트는 그래프에서 얻는 거야. 그래프에서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의 키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평균이 165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지금 500명의 키를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중에 100등하는 학생, 100번째 학생, 이 100번째 학생의 키를 뭐 K 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K라는 값은 이 16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친구는 500명 중에서 100등이거든. 높은 쪽이잖아, 그치? 높은 쪽이야. 그 비율이 얼마냐면 500명 중에 100명이면은 0.2만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보다 키가 큰 애들이 0.2, 이 친구보다 키가 작은 애들이 0.8이 돼야 돼. 그럼 이 K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K는 요 평균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이쯤에 K가 있어가지고, 형진아, K보다 키가 큰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얼마가 돼, 형진아?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말이 돼? 뭐라고요? 그냥 비율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얘가 100등이니까 그럼 걔 앞에 있는 99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0.2라고 보면 돼요.
그지? 얘가 100등이니까 얘보다 키 큰 애들이 비율상 20%, 키 작은 애들이 80%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넓이가 0.2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이쪽은 다 0.8이 되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여기가 0.2가 돼야 돼라는 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표준화 시켰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림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봐. 지호야, 이 그림은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아니면 뭐 클 확률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지호야 얼마가 되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야? k보다 클 확률이 얼마다? 0.2가 되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요걸 그대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수호야 표준화 시켰으니까 x를 z로 바꾸고요. 그리고 k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10분의 표준 편차분의 그렇지, 요렇게 표준화가 될 건데, 그러할 확률이 0.2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표준화 시킨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표준 정규분포면 여기가 0일 거고요, 여기가 z일 텐데, 자, 여기서도 이쯤에다가 끄는 거야. 이쯤에다 이렇게 끊었을 때 그때 여기에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해야 되니까, 요게 0.2가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요게 0.2가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0.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0.3이냐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0.3이야? 여기까지가 넓이가 0.84까지의 넓이가 0.3이래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 얼마다? 0.84다. 요 라인이 0.84고, 그 0.84가 바로 아까 전에 표준화시킨 값 있잖아, 그치? 요 분수가 딱 0.84에 오면, 얘가 0.84가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성립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0.84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방정식 하나 풀어주면 되지. 이거는 0.84, 양변에 10 곱하면 k-165는 8.4, 165 넘기면 k는 더해지니까 173.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 친구의 키는 173.4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러한 문제가 정규 분포에서 커트라인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 학교에서 키가 100등 안에 들려면 이 173.4cm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100등 안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위에 있는 그 아까 시험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랑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73쪽에서요. 173쪽에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173쪽에 155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3쪽에 155번입니다. 자, 얘는 정규분포 42,3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x 말고 다른 확률 변수가 하나 등장했는데 y라는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다. y는 2x 플러스 4래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y의 평균, y의 분산 다 구할 수 있죠. 그치? 자, 혜원아, y는 2x 플러스 4니까 y의 평균, 자, y의 평균은 2x 플러스 4의 평균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혜원아? 그치? 이 앞에 있는 숫자 앞으로 빼버리고 2x 해주고 뒤에 플러스 4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x의 평균이 얼마라고 알려줬으니까 42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 x의 평균 자리에 42 집어넣으면 이 얼마 돼요? 88 되겠네, 그지? 88. 아, y의 평균은 88이구나. 그 다음에
y의 분산. 자,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2x 플러스 4의 분산인데 분산 구할 때는 얘하나 누구는 날려버리라 그랬죠? 4. 그치. 더하기 4는 분산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앞에 있는 요 2라는 숫자는 어떻게 꺼내는 거지 얘하나? 2 앞으로 꺼낼 때? 그냥 2vx인가? 이건가 그냥? 뭔가 허전하잖아. 분산 구할 때 뭐 하는 과정이 있어요? 분산 구할 때 제곱시키는 과정이 있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시키는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2라는 숫자는 밖으로 나오되 제곱이 되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x의 분산이 얼마지 지금? 요렇게 써 있으면은 3제곱 9가 분산이죠. x의 분산 3이 표준 편차고, 그치? x의 분산이 9니까 여기 vx가 9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9, 4, 36 이렇게 되는 거죠. y의 분산. 그쵸? 그래서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y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y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자, y는 평균이 지호야. y의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 88? 그럼 88, 그 다음에 y의 분산이 36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예쁠까요? 분산이 36이면 보통 표준편 그 정규분포 쓸 때는 이렇게 시그마 제곱 형태로 써주잖아. 그러면 분산이 36이면 여기다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6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바로 y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y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면 그때 p, y가 100 이상일 확률은 얼마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얘 하나 표준화시켜보자. 자, 표준화시키면 확률 변수가 z가 된다 그랬어요. 자, 요 100을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지?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뭐였냐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단 말이야.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가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100을 표준화시키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100 마이너스 m이 뭐겠니? 그치? 평균 88. 그 다음 분모에 얼마 깔아야 돼? 6 깔아야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그치? 요거 2가 되는 거잖아, 2. 그래서 표준화 시켜보니 아,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네.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럼 뭐 대충 그냥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인데 2면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여기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그렇다면 표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 그랬으니까 요 빨간 부분 여기 민정아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477을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0.5에서 빼면 되겠죠. 0.5에서 얘를 빼가지고 0.0228 이렇게 되겠지. 0.028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거랑 같이 섞여 있는 문제라서 복습 겸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75쪽에서도 한 문제만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175쪽에 161번. 자, 175쪽에 161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가 갖고 있는 성질을 좀 이해하고 또 그 전에 분산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해야 풀 수 있는데 이 가, 나 조건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가 조건과 나 조건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우리 정규분포 처음 배웠을 때 나왔던 거야. 이렇게 x가 64보다 클 확률과 56보다 작을 확률이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때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이 64와 56의 딱 가운데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평균이 존재해야 된다. 이 그래프만 그려보면 금방 이해돼요.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 정규분포에서 내가 64보다 클 확률이랑 5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할 거잖아. 근데 가령 막 64는 여기 있는데 56은 여기 있다 그러면 64보다 클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56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를 거잖아요. 이게 같은 넓이를 가지려면 좌우 대칭의 위치에 와야 한다는 거죠. 좌우 대칭의 위치에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치? 이렇게 좌우 대칭의 느낌으로 오려면 결국 64나 56이 이 평균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그려져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M 평균은 56과 64의 딱 중점이 돼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딱 보자마자 아 그럼 평균은 몇이네? 60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평균은 60이네. 자 그리고 이 x제곱의 평균 이거는 뭐 구할 때 등장하는 애예요 이거? 분산 구할 때 나오는 애잖아. 분산 구할 때. 그치? 분산을 준호야 어떻게 구하지? 분산 vx 그렇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그지? 평균의 제곱이지. 근데 평균을 우리가 m으로 쓰기도 하니까 m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근데 제곱의 평균이 여기서 알려준 3616이고 m 평균을 방금 구했거든 우리 60이라고. 그럼 60 제곱하면 얼마야? 3600이 되는 거니까 분산은 몇이구나? 16이구나. 분산은 16이구나.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의 정규 분포를 찾았어. 민재야 평균이 얼마고? 60이고 분산이 얼마고? 16이고 그러면 결국 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써야 돼? 몇 컴마? 60 컴마? 아니 16의 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렇지. 분산이 16인 거니까 표준 편차는 4라서 4제곱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치?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러면 그런 정규 분포에서 이제 뭘 찾으라 그랬냐면 px가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찾으래요. 요걸 찾으래. 그러면 지호야 이것도 확률을 찾으려면 또 무슨 화 시켜줘야 돼? Z로 바꾸는 거. 무슨 화?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 그럼 내가 68이라는 숫자를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 뭐라고 쓸까요? x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뭐분의 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지금? 4분의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 68 빼기 평균 60 요렇게 그럼 2가 되겠네 2 그치? 자 그래서 PZ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른 게 여기 주어진 표가 보세요. 이게 지금 표가 표준 정규분포 표인가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럴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풀어보자 그랬는데 사실 이 표는 무슨 말인지 알면 더 쉬워. 얘는요 그냥 정규분포에 대한 표인데 그냥 정규분포들은 자 여기 값을 딱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넓이가 일정하게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없고 이 6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만 파악하면 돼요. 자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68은 60에다 몇을 더한 숫자야? 60에다 8을 더한 숫자인데 8은 또 뭐예요? 8은 지금 시그마가 4잖아. 그럼 8은 뭐야? 시그마의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68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m 더하기 2 시그마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떤 느낌으로 보면 돼? 자, 이렇게 그냥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m이잖아요. 그럼 m 더하기 2 시그마면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여기에 m 더하기 2 시그마가 있어. 근데 우리는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중이야, 이렇게. 근데 표에서 뭘 알려줬냐면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기를 알려준 거죠, 여기.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이 넓이가 얼마다? 0.477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러면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0.977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거 기출 문제, 그 수능 문제 내려고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를 맨날 표준화시켜서 푸는 것만 나오니까 너무 진부한 거지. 어떻게 좀 계산 과정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뭐 이렇게 바꿔서 낸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표가 살짝 이렇게 바뀌었어도 조금 고민해보면은 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조금 변형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예. 예. 아, 맞네요. 이거죠. 근데 그림은 제대로 그렸어, 그죠? 요것만 땡큐. 요렇게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잘 되어 있으면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단원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n이 충분히 크면 그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시,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 n은 이제 이항 분포의 그 소문자 n 있잖아요. 시행 횟수, 시도한 횟수. 그 시도한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충분히 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이다 그랬는데 이거 웬만하면 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항 분포, 정규 분포가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항 분포는 n, p고요.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치? 생긴 건 비슷한데 안에 내용물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혼동해버리면 어려운 거고, 이게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구분되면 쉬운 거예요. 자, 생각해봐.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랑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x의 평균은 np로 구하고 x의 분산은 뭘로 구한다? npq로 구한다 라고 배웠죠. 그지? 그러면 봐. 그거를 내가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한다면 얘가 평균이잖아요, 그지? 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 np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치? 얘가 평균이고 얘가 평균이니까. 그리고 여기 제곱까지 포함하면 이거 자체가 분산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npq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120,6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가 있다고 합시다. x가 120,6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우리는 n값이 충분히 크니까 이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 얘하나, 이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정규 분포로 바꿀 때 요 첫 번째 칸은 평균 자리잖아, 평균. 그럼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하지, 얘하나? 방금 말했잖아. 10초 전에 말했잖아. 평균 어떻게 구해? 여기 어디에 제곱이 있냐? 20.
숫자가 이게 맞죠? 아닌데? 이 720이었구나.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가 있다. 그럼 거기서의 평균은 NP니까 얼마일까? 120이겠지. 그치? 평균 자리에는 그래서 120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 옆에가 분산 자리잖아. 분산 자리는 이게 NP니까 여기다 뭐만 더 곱하면 돼? Q만 곱하면 되지. 근데 Q라는 것은 뭐예요? P가 6분의 1이면 Q는 뭐지? 그렇지. P가 성공할 확률이면 Q는 실패할 확률이잖아. 1-P가 Q였죠. 그러면 요거가 NP니까 요거가 NP니까 요 분산 자리에 들어갈 것은 거기다 Q만 더 곱해서 얼마가 돼 그럼? 그죠. 여기다가 6분의 5 곱하면 100 되겠죠. 여기다 그냥 100이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쓰면 예쁠까? 정규분포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쵸? 시그마 제곱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단원의 다입니다.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구하는 거는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했던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 단원의 포인트는 이런 이항분포를 이런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과정이 조금 길잖아. 뭐를 뭘로 바꾸고 또 이것도 또 계산할 때 또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바꾸는 단계들을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막 빨리 풀려고 막 이게 막 헷갈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자, 실제 문제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에 있는 필수 예제 21번을 보면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이항분포를 혜원아 뭘로 바꿀 거야?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바꾼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뭘 써야 될까? NP에 해당되는 평균에 해당되는 값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게 N이고 이게 P니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평균은 240이 되겠고 그 옆에는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240에다가 뭐만 더 곱하면 돼요? 그렇죠. 실패할 확률 5분의 3을 곱하면 되지. 그럼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가 48이니까 얼마죠? 144. 그럼 뭐라고 쓰는 게 이쁠까? 그렇지. 그럼 끝났어. 자,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꾸기만 하면 그럼 그 다음 확률 계산은 우리가 계속 한 거란 말이죠. 그쵸? 자,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래. 호철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나는 표준화 할 겁니다. 그래서 x를 z로 바꿔주시고 자, 204를 표준화하면 얼마일까? 204에서 빼기 240 그쵸? 240 나누기 12 그쵸? 반대쪽도 아까 반대쪽은 이제 264를 표준화하는 거니까 264 빼기 240 나누기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앞에 분수는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뒤에 분수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나 쉽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요 표 딱 보면 준호야 이거랑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지. 그치? 마 3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더하라는 얘기죠. 둘이 더하면 얼마인가요? 0.9759인가? 맞나요? 9759? 맞죠? 아니에요? 맞죠? 그죠? 0.9759 그죠? 이렇게 더해주면 끝난 거고 2번은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얘도 당연히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면 바로 나오겠죠. 이 정도 이제 암산 해볼까? 252면은 표준화시키면 얼마일 것 같아? 1입니다. 1 그쵸? 그죠? 이거에서 평균 빼면 12니까 그럼 시그마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1이야. 그래서 얘는 P,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그
그러면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잖아. 답은 뭐라고 쓰면 돼?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여기다 얼마 더해줘야 돼? 절반 0.5 더해줘야죠. 그래서 0.8413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8413이지? 하는 사람들은 그리시면 돼요. 그리면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27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227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스무스하게 풀렸다 그런 사람들은 앞부분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막힌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떠올렸을 확률이 큽니다. 이걸 보면서 딱 느낌이 와야 돼.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이거? 독립시행 아니야? 이 독립시행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도전을 몇 번 한 거예요. 450번의 도전을 한 거지. 450번을 시도를 했는데 몇 번 성공할 확률이야? X번 성공할 확률.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X제곱을 누가 쓰고 있다? 3분의 2라는 분수에 X제곱이 씌워져 있잖아. 그 얘기는 저 3분의 2가 그 도전의 성공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독립시행 모양을 보면서 바로 이걸 떠올려야 돼. 그럼 450번 시도를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인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구나. 그죠? 그래서 이 독립시행을 보면서 이 이항분포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 배운 거는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배운 내용이잖아.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정규분포, 자 평균 NP 30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NPQ 100이죠. 요렇게 써야지, 그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 단계가 잘 넘어가져야지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280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고, 요거는 표준화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표준화 280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2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자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쭉이잖아.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0.5를 더해가지고 0.977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만 확인해 보면 독립시행부터 지금 이항분포, 정규분포까지 쫙 다 한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꾸는 과정들이 잘 부드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78쪽에 178쪽에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항분포의 상황이 떠올라야 돼요. 약을 투여하잖아. 약을 투여하는데 그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야.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성공률 아닌가? 그죠? 약을 딱 한 명한테 딱 투여했을 때 치료에 성공할 확률이 0.6인 거야. 근데 그 약을 몇 명한테 줬대? 150명한테 줬대. 그럼 딱 느낌 오잖아. 150번 도전한 거죠. 성공률이 0.6이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150, 자 0.6이면 5분의 3이죠. 요런 이항분포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조금 정확하게 풀려면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뭔지를 딱 적어 놓으면 더 좋겠죠. X는 몇 명이냐면, X는 무슨 뜻이냐면 치유된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150명한테 치료를 시도했고 성공할 확률이 5분의 3인 거니까 X는 그럼 뭐냐? 그렇게 치료해서 성공된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잡았을 때 걔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고 N값이 충분히 크니까 이걸 우리는 정규분포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정규분포 NP 90이죠. 그 다음에 NPQ 36이죠. 6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몇 명 이상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99명 이상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X가
99 이상이다.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PX가 99 이상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건 바로 이제 표준화 시켜준다면 Z가 1.5 이상일 확률로 표준화되죠. 이렇게. 그치? 99를 표준화시키면 1.5니까. 근데 0부터 1.5까지가 0.433이라고 그랬으니까 1.5보다 더 큰 확률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0.5에서 빼면 되죠? 네. 역시 이해 안 되시면 그림 그리면 돼요. 정규분포. 0.5에서 얘를 빼면은 0.0668 이렇게 되겠네. 그지? 0.0668. 그래서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은 0.0668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30번까지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230번. 이것도 맨 처음 이항분포만 잘 시작하면 돼. 근데 막 문제 대충 읽고 72번이고 확률이 0.16이네. 그래가지고 72,0.16 이렇게 시작하면 맞을까 틀릴까? 아니죠. 우리가 이항분포로 표현할 때는 앞에는 시행 횟수가 맞지만 이 뒤에는 한 번의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을 넣어야 되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대1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랑 지호랑 가위바위보 하면은 이길 확률이 뭘까요? 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네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긴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니까 시도는 72번을 했고 한 번 시도에 내가 이길 확률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상황에 맞는 이항분포고요. 여기서의 x는 뭐냐? 내가 이긴 횟수. 내가 이긴 횟수, 이게 x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재야, 이 이항분포를 이제 뭘로 바꿀 거야?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24. 그 옆에는 뭐라고 쓸까요? 4요 하지 말고 4제곱이요. 그쵸? 4제곱이요. 자,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K번 이상 이길 확률 그랬으니까 자, 이 정규분포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확률 X가 K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표준화를 시켜서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Z가 K-24 나누기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확률이 몇이래? 그 확률이 0.16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0.16. 그죠? 그러면은 이게 0.16이라는 확률을 가진다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지금 표준 정규분포 갖다 놓고 생각해보면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0.16이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 넓이가 0.16이 되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0.16이면 이쪽 반대편은 몇일 거고 0.34일 거고 아이고. 그러면 여기가 0.34가 되게 만드는 그 경계선이 몇이야 지금? 1이거든요. 1. 그치? 여기가 1이 돼야 이쪽은 0.34 이쪽은 0.16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얻은 이 분수 4분의 K-24 얘가 몇이다?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K는 몇이어야 할까? 28이어야 되겠죠. 28. 그래서 28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179까지고요. RPM은 87까지고 RPM은 87. 자,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그 검사 받은 것을 기준으로 163에 73까지 그날 다 78까지 그날 다 도장 받은 사람이 병준이, 형진이, 유나, 수호, 시윤이 까지는 가셔도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까지 검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랑 1대1로 약속한 범위까지 해온 걸 확인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